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일이 만우절 날이네요. 오늘 거짓말은 안 하기로. 네. 오늘 우리 안동데일리 조중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만우절이지만은 이제 선거에 D-14일 전입니다. 바로 딱 2주 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교회의 예배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인데 이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 두 번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정광훈 목사는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석에 관련된 재판을 했습니다. 합의부 재판인데 보석 재판에서 오늘 재판을 해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아침에 보석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계획입니다. 빨리 석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약 270일 이상을 계속을 하다가 올해 1월 2일에 구속이 한 번 되고 또 올해 2월 24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를 계속 구속하고 또 예배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장이 이동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당회장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성북구청장, 또 종암경찰서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예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수백만이 매일 출근하고 있는 지하철,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하루에 350만 명이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는 콩나물시루 같은 서울 지하철에는 손소독제도 하나 없고 또 마스크 없이 혹시 타는 분들에게는 마스크를 긴급하게 살 수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운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 운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하는 것도 또한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헌법상의 기본 인권입니다. 그러나 감염법 예방법을 위반하면은 그 행정명령을 따라야 하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방해가 훨씬 중죄입니다. 이 중죄를 저지르는 서울시청의 공무원, 성북구청의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중앙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또 신분증 제시도 없이 이미 더 떨어진 거는 고사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 구속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바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오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고 또 정황훈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시부터 보석에 관련된 재판을 해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아침까지는 보석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핵심적인 일입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과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우리의 기본적 인권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은 또 이 선거가 다가오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조충렬 안동 데일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만 그동안 4번에 걸쳐서 김문수TV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주로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지금 그 핵심 지금 키포인트가요. 네. 지금 그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소스 코드 내용입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그 우리 비행기나 그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스 코드가 이게 지켜지고 보존이 되어야 나중에 그 부정선거 시시비비가 있을 때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그 블랙박스가 지금 잘 관리되고 있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요. 네네. 투표용지 발급기 소스코드가 뭔지 네.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 저도 가봤는데 사전투표를 하려면은 가면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치면은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가 돼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소스코드가 뭡니까? 예, 거기에 이제 QR코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QR코드에 네. 우리가 그 1차원 막대 그래프라고 이렇게 바코드. 1차원 바코드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는요. 네.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용지에는 그 QR코드가 네. 지금 불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2019년 10월 달에 대법원의 대법관이 그 1차원 바코드를 QR코드를 1차원 바코드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부리면서 이제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어서 KBS에서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서 지금 잘못된 보도를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잘못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QR코드를 바코드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인정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이 판례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코드도 되고 QR코드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선관위에 알아봐도 네. 중앙선관위의 답변도 전자 그 문서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코드만 되고 예. QR코드는 안 된다 이건 없더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연직으로 그 우리 법률 구조상 하여야 한답니다. 1차원 바코드 막대 그래프로 하여야 한답니다. 왜 그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법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그 법을 만들 때 QR코드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당시 만들 때 1차원 바코드로 한 것은 우리 선거할 때는 간단한 그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QR코드라든지 복잡한 코드 말고 1차원 바코드로도 선거명, 거기 여러 많지 않아요. 그런 네. 정보를 1차원 바코드로도 충분히 막대 그래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다릅니다. 1차원 바코드와 QR코드는 명백히 다르죠. 막대 그래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바코드고요. 네. QR코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요. 바코드는 이진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정보밖에 못하죠. 보통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할 때 이런 것을 이제 썼는데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QR코드라는 형식으로 이제 복잡한 정보를 홈페이지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네. 바코드도 되고 또 QR코드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까? 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네. 그 QR코드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 않고 네. 바코드, 2차원 바코드라고 이렇게 2차원 바코드 얘기하는 바코드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QR코드를 바코드로 봐야 된다는 애매한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했어요. 그 판결문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대법원의 판결문 자체가 QR 코드를 해도 된다. 야, 그렇게 판결이 났죠. 그러, 그러면 다시 이걸 재심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또 거는 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8년 그 조원진 지금 우리공화당 네, 우리공화당 네. 대표죠. 대표께서 그 당시 행정감사였을 겁니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왔죠. 그 당시 나와서 우리 자치행정안전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차원 바코드로 이렇게 투표용지에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느냐, 의혹의 소지가 없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시정 조치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안전위에서. 그러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김병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네, 그분이 법안을 1차원 바코드를 이제 1차원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바코드로만 해서 이 법률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그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자신들이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보통 의원님도 지적하지만 네. 국정감사 지적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꼭 시정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우선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거나 네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적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 답변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관련 복구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면은 중앙선관위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이 통보를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적 사항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개선 계획 사항을 이제 보고하는데 조치를 조치 하겠다는 후에 것이, 보고도 있고 계획을 보고하는 예, 그러한 계획과 조치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11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법안은 통과가 안 됐죠.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과 안 됐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행 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면은 바코드는 물론 기본이고 QR코드를 써도 바코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그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공직선거법은 우리가 입법부에서 입안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을 사법부에서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권한이 물론 견제도 가능하지만 입법부가 만든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저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입법 취지에 벗어난 대법관의 판결, 그러니까 이 자의적인 판결이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의 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2019년 10월 있었던 대법관의 판결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판결이 대법관에 의해서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법이 그렇게 상세한 사례의 결정권을 가지는 건 아닌데 법은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소송, 다툼 여기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이 통상은 구체적이고 일정한 규정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이 있으면 다시 재심 판결을 해야 되고요. 네, 아니면 법이 애매한 부분에 있으면 법을 다시 개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대법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근거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다시 한번 점검을 예. 하겠습니다. 예, 해야 그 될 점은 것 같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는 현재 대법관의 그 판결에는 일단 QR코드 자체가 불법이다. 쓰지 말라. 이건 없다는 거죠. 예, 그거는 현재는.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의 제기가 있으면은 다시 법을 고쳐서 QR코드는 쓰지 말고 바코드만 쓰라든지 그걸 명료한 법을 하거나 명료한 다른 재심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예, 죄송한데 그 QR 코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 QR 코드를 이제 사용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이 QR 코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밀 투표, 우리 비밀 투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밀 투표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토니아는 그 소련의 위성국으로 있다가 1991년에 도에 이제 독립했습니다. 했고 2013년 7월 11일에 그 온라인으로 이 나라는 그 소스 코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투표 발급기의 소스 코드가 형성되는 과정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분증과 이제 지문을 대면은 그 정보가 QR코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그 용지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투표 용지에 기명을 하는 것이죠. 기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투표 용지가 투표지로 바로 바뀌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투표지가 이제 직언을 했으니까 투표지가 이제 찍힌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가 있다는 우리 활동하는 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소스 코드의 그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정당의 대표들은 특히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IT 업계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리고 백신도 만들었고요. 아마 그 안철수 대표께서 아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 가지고도 우리 각 정당 대표들이 이 소스코드 비밀 투표에 침해가 있지 않은가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보 공개 신청을 하고 전체 국민이 아니더라도 당 대표들 대표자들이 참관해서 QR코드의 형성 과정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한테도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고발할 건 고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질문할 건 질문하고 또 법을 고칠 거는 법을 고치고 이런 과정이 쭉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쭉 알아보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자유한국당 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은 그를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고발한다든지 이래서 시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투표용지 발급기의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렇게 해서 네. 명료하게 결론만 탁탁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QR코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법에 지금 현행 법에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1차원 바코드로 막대 그래프 모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QR코드 사용은 절대로 검증이 되지 아까 전에도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전투표 발급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종합선거임명부라고 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 노트북이 남아있는 데이터가 지금 네트워크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투표가 끝이 나면 그 정보가 싹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가 알아본 선거 전문가나 정보통신 기술에 앞장서신 분들은 충분히 그 외부에서 해킹 또는 여러 가지 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내부에서 아니면 혹은 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그 LG U+에서 그 지금 선거 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LG U+에서 쓰는 그 선거 프로그램이 IT 기술이 그 바로 그 중국의 화웨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백도어의 위험성도 더 큽니다. 화웨이의 5G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한 부분을 쓰고 있지 전체 시스템이 중국의 화웨이 시스템이 아니라는 답변을 저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 부분의 전문가들이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화웨이 부분을 쓰니까 우리는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좀 과대한 확장된 의혹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정보 공개 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보안을 제외한 모든 그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말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합리적 그 설득 작업을 했던 적극 그 자신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납득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에서를 통해서 그 중앙선관위의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사를 보면요. 기사 내려보실래요? 지금 현수막이 이렇게 내걸려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수막 좀 보죠. 4월 15일 선거 당일 투표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 X 선거 당일 투표 O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우리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법률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 있죠. 보면은 이제 선거자유방해죄라고 그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또 특히 이거와 더불어서 선거범죄 선동죄라고도 공직선거법 제259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관위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이 권유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또 하나 짚을 것은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선관위에 이제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선관위는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사전투표는 조작할 수 없다라고 이 답변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 척 아니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래 근원부터 보면은 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나 인쇄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 사례가 있었고 고발 조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창원 등의 지역에 게시된 시설물은 불법이라 그대로 둘 수 없어 철거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제가 선거 취재를 통해서 제가 많이 은평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선거 기간 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요. 보면은 많은 현수막 중에 이거는 여야 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단체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부산시 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팀에서 이것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 5구 대선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지 마세요인데 그때는 사전투표 하라는 현수막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저렇게 단체가 있는 것도 있었고요. 어떤 현수막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 은평구청의 담당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정 현수막이 아니냐 떼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구청 직원은 이거는 선거 관련 그 현수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바로 할 수는 없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관위에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구청 직원에게 그 다음에 이런 제보 전화,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불법 전화가 오면은 그 구청에서 일 처리하지 마시고 안내를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한 바 했는데요. 그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일단은 그 구청에서 조치 못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 불법 선거물이면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그 현수막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것을 제가 취재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뭐 그건 조금 또 차원이 좀 다른 문제 같고요. 그럼 자 창원 성산의 네. 이 선거 또 너무 표차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200몇 표 차이 나지. 그래서 네네.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 중간에 뭐 정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당선이 안 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해서 재검표를 요청하든지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일반 시민단체에서만 떠들고 네네. 당사자의 소송이나 문제 제기가 없죠. 네, 제가 그 6월 13일 4.3 보선 때 제가 그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당사에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그 두 군데 다 통영 고성과 창원 성산이 있었는데요. 두 군데 다 그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영 고성은 문제가 없었지만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불이 2차례 꺼졌습니다. 꺼졌는데 우리가 그 선거할 때는 그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대비해서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또 그 보조 배터리가 작동을 안 했다는 것이죠. 불이 꺼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꺼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가 앞서 있었습니다. 주차가. 그런데 그 꺼지고 나서 마지막 투표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투표지가 나와서 뒤엎어진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요. 이 지금 장군의 소리라고 우리 군 장성 출신의 그 유튜브가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정선거 국민연대 양선엽 대표가 출연해서 거기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이제 그 투표수로 이 단순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투표 비중, 그러니까 투표율로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예, 한번 제가 그 통계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가요. 투표율이 그 창원 성산은 그 51.17%고요. 통영 고성도 51.18%입니다. 좀 띄워주시죠. 그리고 사전 투표 율을 보니까 창원 성산이 14.49고요. 통영 고성이 14.64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율을 보면은 우리 총 투표율이 그러니까 창원 두 선거구인데요. 거의 이 소수점짜리 이 두째 자리를 반올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선여 대표께서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에서 강연할 적이 있으신데요. 거기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참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표율이나
이것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네, 뭐 전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그 유사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취합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 선거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것은 4, 5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해서 대기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부정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투표 용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렇게 투표율이 비슷하다. 이번에도 아마 235개입니까? 247개 선거구가 있네요. 예, 예. 247개의 선거구 중에서 뭐 투표율이 비슷하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의혹이 성립이 안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바코드 뭐 이런 거는 네네. 의혹이 성립이 됐죠. 네네. 그 다음에 왜 사전에 정전이 되느냐? 정전됐을 때 정전에 대비한 그 보조 배터리나 또는 발전기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거는 정당한 문제 제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네네. 의혹 제기하는데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네네네. 또 그다음에 의혹 제기하면 거기 왜 그러는지는 네. 사전 투표한 거를 그럼 전부 다 검표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 검표하면 되는데 당시에 성상구의 자유한국당이죠. 네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2위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성기훈 후보 2위를 하는 사람 후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도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중앙당에서도 안 하고 시민단체만 문제를 제기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데 제가 아니, 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도 네. 지난번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어요. 네네. 제가 떨어졌는데 제가 문제 제기 안 하는데 옆에서 계속 문제 제기한다. 그거는 뭐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제기 안 하는데 옆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일단은 억울한 건 본인이 제일 억울한 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또 정의감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네. 창원성산의 경우에는 저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네네네. 불과 뭐 한 200몇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네네. 그 정도는 사실 뭐 정전이 없더라도 네네. 이 의혹 제기할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재검표를 한번 하자. 예예. 내가 당선이 안 된 후보 보고도 이야기하고 네네. 자유한국당 경남 도당 위원장한테도 문제 제기를 하고 예예. 중앙당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네.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네. 뭐 지역의 유권자들이 예. 좀 시시하게 생각한다. 예예. 아, 졌으면 졌다 그래야지. 전 사람들이 뭘 자꾸 또 떠드느냐. 예. 그래서 검표로 해서 우리가 뒤집어져 버리면 네네. 물론 박수를 받고 이게 좋겠지만 뒤집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선거에도 너무나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못하겠다. 네네.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뭐 안 하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러나 너무 우리가 예서가니까 한번 하기를 저는 원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안 하면 그건 할 수 없다.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인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라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뭐 물론 또 비교가 안 된다고 이라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예. 그런 나라하고는 좀 우리가 좀 다르다고 봐야죠. 우리가 우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만든 A웹이라고 있는 국제 선거 지원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수주를 한 제품입니다. 그 발급 시스템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의혹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전자개표가 아니라면 전자개수기지. 숫자 세는 거, 백매. 네, 백매 묶음하는 네. 전자개수기 있죠? 네, 네. 개수기는 이번에 너무 투표 용지가 길어가지고 일부는 못 쓰고 일부는 쓰나요? 아니 그 개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투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자개표기였습니다. 그 공식 명칭이요. 분류해주면서 이제 숫자도 세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전자개표기로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자개표기가 말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명칭 똑같은 기계를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그 명칭을 이제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명칭만 바꾼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투표지 분류기는 사실 거기에는 이제 분류 기능이 혹시 우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 투표지 분류기인데. 근데 흔히 생각하면은 후보자를 기호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호별로 따라서 나누겠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통해서 직접 중앙선관위 담당 직원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개수기죠. 아니, 개수기 아닙니다. 백매 묶음. 예, 개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 OMR 카드 같은 거 보면은 왜 여기에는 바코드도 없어도 답안이 1, 2, 3, 4 해가지고 우리가 검은 뭐죠? 무슨 펜이죠? 펜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 그걸 읽어냅니다. 그럼 바코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표 용지에 지근을 찍은 것, 기명을 한 것이 이제 투표지예요. 근데 우리 많은 언론사 기자들도 사실 방송사도 그렇고요. 일반 지면신문,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표지와 투표용지도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국회의원들도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제가 지금 현재 중요한 요직에 있으신 분들도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어떤 직원들은 투표용지가 뭔지 투표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지 촬영금지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투표지 촬영금지를 하면 우리 상당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지 촬영금지인데 그 투표지를 심지어는 투표지 종이시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땅지자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 선거구역을 마치 촬영하지 못하는 투표지입니다. 기표소 안이 내부나 투표지 기명한 투표용지를 투표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촬영할 때 이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한 것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요. 의도적으로 그분들이 투표지를 그러니까 장소를 촬영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직원은 투표지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이러한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제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거 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네네. 이거는 이제 의혹 제기하는 방식이 고소, 네. 고발, 법안의 개정, 책임자의 처벌 요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네.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네. 지금 당장에 4.15 선거 이전에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예. 지금 공명선거, 문재인은 특히 불법선거, 부정선거의 전문가니까요. 예. 상습범이고. 예. 드루킹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기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사건. 그리고 또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에서 황운하 경찰청장을 보내가지고 상대 후보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예. 관련된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법 부정을 많이 했고 청와대 전 비서 또 장관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 예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죄송한데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길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루킹을 통해서 우리 불법 사이버 상에서 우리 불법 상황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듣기도 듣고 우리가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좋아요 버튼을 계속 우리 드루킹에서 썼던 킹크랩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것이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파, 우리 보수 우파의 글들 정확한 지적을 한 글은 밑으로 내립니다. 그것을 아마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이번에 그 최근에 밝혀진 그 차이나 게이트, 예, 차이나 게이트도 바로 그러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나 중국이 직접 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완결판이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표수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결과가 이제 투표가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부정이 개입 완결판이 이제 그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 조성이나 사이버전을 해놓고 현장에서 투표에서 그렇게 안 되면 말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말 그 공개해야 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말 하지 않고, 최근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 조혜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상임위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투표였죠. 투표인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그분이 지금 있는 그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 기타 다른 후보에게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외면하고, 우파들,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코드 맞는 쪽은 이제 봐주고, 우리 상대방은 이제 이렇게 조이는 이런 그 행태를 보여서 우리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전투표, 저는 그렇게 봅니다. 4, 5일간 보관되면서 발생되는 소스코드 문제, 보관의 문제, 여기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봉인지의 문제, 그리고 투표함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 투표함에 대해서 사전 투표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그 사전 투표함이 있고요. 관외 사전 투표함이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은요, 우리가 그거는 투표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외 사전 투표함이 있고요.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받침대라고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명칭이 달라요. 그래 놓고는 좀 영상 좀 띄워 주실래요? 그 우리 사전 투표 함을요. 예, 그 띄워 주셨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서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봉인지, 예, 하나씩 하겠습니다. 아까 그 투표함을 좀 보면은 우리가 함이 열려 있더라. 우리가 선거가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투표함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서 우리 감시 활동을 하시는 분께서 우연찮게 이런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관리관에게 물어봤더니 투표관리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왜 이러지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지금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겉으로는 지금 잠금 장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투표함 받침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투표함 받침대하고 자물쇠 사이에 작게 이렇게 표기가 되는 데가 있죠. 작은 글씨요.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그 사전 투표함 받침대에는 이 봉인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받침대에 걸쇠가 없습니다. 그 비교한 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관내하고 관외 사전 투표함이요. 사전 투표함. 예. 지금 보면은 그 명칭이 전혀 다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모양인데요. 이런 명칭이 달라요. 관내 사전 투표. 왼쪽에 보시는 게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고요. 저 정상적인 투표함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투표함. 관외네. 예, 관내입니다. 관외는 이제 이동도 하고. 예, 이동도 하고 하는데, 예, 근데 시고, 예. 보시다시피 걸쇠가 있습니다. 밑에 저기 보면은 뭡니까 좀 이렇게 만져주시죠. 우리 그 걸쇠 잠금 장치가 있는 데를 한번 이렇게 표기 한번 해주시죠. 저 마우스로. 예, 거기 저기 걸쇠 거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첩. 근데, 예, 경첩이죠. 근데 왼쪽에 받침대에는 없습니다. 그죠? 아까 그 글씨도 그건 관내고. 예, 예. 글씨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중간에 작게 써져 있어요. 저런 거는 이제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를 했나요? 예, 했죠. 저거는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경첩을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13 선거에서 이게 사용된 겁니다. 본투표장에서 발견된 용지가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사용하고 본투표에서 조투표함을 사용하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경찰서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례 본투표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본투표입니다. 본투표 때 이렇게 이 사전투표함이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재활용을 했다고 합니까? 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답변이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찰에서 지금 송파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조사가 끝났겠지. 지금 2년 지났는데. 아니, 야 그렇죠.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소환해서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진전이 없습니다. 조사는 뭐 금방 끝나야 맞지. 저게 오래 저거는 범죄행위입니다. 저것은 또요. 예, 저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저희를 딱 이제 문제되는 것만 딱딱 해서 그래서 저것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로 해서 1항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급, 파괴, 훼손,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은 그 경찰 공무원이나 이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이고 또 그 당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된 직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중처벌을 받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그렇고요. 또 이제 또 진행해 나가실까요? 4번. 예, 질문. 그래서 예. 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마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지금 요거는 이제 4.15 선거에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사전투표도 앞두고 있고 4월 11일, 12일 이틀이죠. 그럼 4.15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많은 공명선거 감시단들, 불법 부정선거 감시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지적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문수 대표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단체, 저도 기자로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취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처 같으면 금방금방 이렇게 답변도 해주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는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개운치 않은 답변, 그리고 대처도 늦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봉인지에 서명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다른 외국에는 사례가 어떻게 봉인지를 처리하느냐 하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지 같으면 사전투표 안 한다고 하면 1년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그냥 누구라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검증해서 통과하고 몇 번을 우리가 정확한 투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런 기능적인 면보다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 그래서 투표 주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 스피드, 속도라든지 우리 뭡니까 지금 사전 투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지
그러니까 본투표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말 전도되게 사전투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전자투표를 유도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합한 그 저희 그 시민단체에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 답변은 회피하고 계속 그 시민을 상대로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그 고발 등을 통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명도 지금 전혀 다릅니다. 이 같은 사람으로 육안으로 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의혹 제기하고. 저거는 어느 경우입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 현장입니다. 미래 제1투표소의 서명, 그러니까 투표 첨가인의 서명입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이고 네,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날렸어가지고 저렇게 했다고도 주장할 수. 날렸어도 저건 다르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자기 이름 저렇게 틀리게 쓸 수 없죠. 네,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 조작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찍은 것을 이렇게 수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이것을 지금 저 스티커지 않습니까? 스티커에 이것을 띄면은 그 한번 떴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여기에 카운터가 없어요. 넘버링이 없어요. 투표용지처럼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면 좋은데 그걸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분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뜨면은 그 한번 띄었다는 표시가 나온답니다. 특수 봉인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외국 사례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 스티커에도 1년 번호를 투표함에 그 봉인지가 몇 개 혹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난 모르죠. 예, 양쪽 해가지고요. 투표함 양쪽에서 두 군데 투표지를 넣는 그 투표 상부하고 해가지고 세 군데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각각 우리가 그 시리얼 번호를 이제 그러니까 1년 번호를 매긴다면 뭐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자체 벌써.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가 지금 뭐 노력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혹을 시민들에게 스스로가 우리 시민단체보다는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이러한 그 소스 코드를 공개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게끔 하는 그 원인 제공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마감하면서 우리 각 정당 우리 대표자들 당직자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만들었고요. IT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소스 코드라든지 우리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아까 요구한 소스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영해서 중앙선관위에 강력한 입장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게 되면은 지금 여러 시민단체가 지금 급속히 늘고 있고요. 회원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가 이 사전투표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전투표 선거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러한 내용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조충렬 안동도일리 대표께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불법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자신이 바로 드루킹 댓글로 당선이 되었고 댓글 8,840만 건의 책임을 지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석방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서 지금 또 재판을 받거나 형을 살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형님 울산시장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8번 떨어진 사람을 9번째는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수석 비서관들을 동원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또 환경부 장관 등 각부 장관을 동원하고 울산경찰청장을 황운하로 임명해서 관건선거를 자행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불법 부정선거의 상습범 문재인이 지금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혁명까지도 하고 거짓말도 시키고 가짜뉴스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는 못할 짓이 없는 집단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주사파 정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법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특별한 증거를 다 채취를 하고 또 그때그때 즉시 고발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모든 불법 부정선거를 말로가 아니라 바로 사진을 찍고 또 하나하나 증거를 채취를 해서 즉시 고발하고 또 시민단체와 각 정당이 협력을 해서 이 불법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에서도 이런 불법 부정선거를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변호인단도 구성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즉시 제보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즉시 출동, 그리고 증거 채취, 소송 제기 여러가지 방식으로 백방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15 선거 그리고 4월 11일 12일 사전투표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저 주사파 불법 부정선거 상습 범죄자들에 의해서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들이 더 정신 차리고 협력하고 증거를 확실히 채취를 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뿌리 뽑도록 합시다. 그동안에 불법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동데일리 대표 조승열 대표님께서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